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출근길 계속해서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후 천호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나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방면 일단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구간 이미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일산 방면도 잠실대교부터 청담대교, 이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미 긴 구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창동교부터 월기 1교, 다시 중랑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동작대로는 이수 쪽 이동하는데 이수역에서 경문 고교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외곽 과천 방면도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는 정체입니다. 그 밖에 퇴계로는 퇴계로 5가부터 광희 사거리까지 양 방면이 서행입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연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13일 뉴욕 증시가 그 기업들의 실적 어닝 시즌 앞두고요.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09% 떨어져서 16,237에서 기록했고요. 이날 하락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입니다. S&P 500 지수도 2.26%, 나스닥 지수는 1.47% 폭락했습니다. 14일 시작하는 그 기업들의 어닝 시즌을 앞두고요. 예. 투자자들이 경제 천천히 말씀하시죠. 예, 오늘 급하게 연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경제 심리를 보인 데다가 데니스 로카트 아틀랜타 그 연방준비은행 총재가요. 예. 지난달 실시한 그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와 비슷한 수준의 그 추가 테이퍼링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혀서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그 신규 취업자 수의 부진으로 추가 테이퍼링이 늦춰질 것이라는 증시의 기대를 일괄 무너뜨린 건데요. 또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조정의 전망이 제기되면서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관망세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 이 삼성전자와 이 현대차, 기아차 솔림이 심하다. 이런 기사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서요? 예, 어제 CEO 스코어라는 그 기업 정보회사가 삼성, 현대차 두 회사 매출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대비 35%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뿌렸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매출액이 476조 원으로 이는 국내 총생산 약 1362조 원의 35%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독주하는 이들 두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 이런 투의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는 그 비교 대상을 잘못 택한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오스코어는 삼성의 그 매출을 GDP와 비교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GDP는 그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다 더한 게 아니고요. 예.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입니다. GDP에서 삼성 몫을 계산을 하려면 삼성의 매출이 아닌 삼성이 발생시킨 부가가치를 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부가가치는 매출에서 그 부품값 등 중간 단계에 투입된 가치를 뺀 겁니다. 영업이익의 인건비, 감가상각비들을 합산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삼성전자의 GDP 비중은 2.7%에 그칩니다. 핀란드 노키아가 2007년에
핀란드 GDP에서 4%에 달한 것보다는 좀 적은 거죠. 물론 지나친 그 대기업의 쏠림 현상은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을 더 키워서 이 문제를 해소해야지 삼성이나 현대차를 이렇게 나쁘게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유발하는 잘못된 통계가 나오는 겁니까? 예, 시중에는 그 CEO 스코어를 비롯해서 재벌닷컴 등 그 대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발표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사업은 그 정보를 파는 것이지만 실제 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많은 대기업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자료를 자꾸 생산해서 주목을 끔으로써 대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소비재 값이 너무 비싸서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구하는 게 요즘 유행인데 정부가 병행 수입을 쉽게 만들어서 수입품 값을 낮추기로 했다면서요? 네,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웨덴산 유모차는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지보다 30%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요. 수입업체가 그 해외 브랜드 본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오늘 3월부터 이런 같은 병행 수입을 활성화해서 이 같은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병행 수입을 한 그 독점 판매업체 말고 제3의 유통업체가 다른 해외 도매상을 통해서 상품을 구해서 국내에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입품도 이 같은 경쟁을 통해서 값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불필요한 그 규제를 없애서 현재 그 경행 수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현재 그 수입 시장의 3%에서 4%에 불과한 병행 수입 규모를 앞으로 2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그 병행 수입 상품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병행 수입품 통관 코드 부여를 쉽게 만들어서 병행 수입품도 정품이란 걸 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3월께 수입 부문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식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소위 셧다운 시위를 시작했는데 수도 방콕이 업무마비 상태에 빠졌다면서요? 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어제 수도 방콕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셧다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시위대 3만여 명이 방콕 주요 상업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를 막아서 출근길이 혼잡을 빚었고요. 상당수 기관과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들은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잉락 친나와 총리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항공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주식 거래소도 점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2달간 시위가 이어진 상황에서 셧다운 시까지 계속되면 둔화세를 보여왔던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경고 속에서요. 셧다운 시위가 장기화할 경우 400억 바트, 우리 돈 약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예,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조치에 국제사회가 합의를 했는데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이제 해제한다면서요? 네, 이란과 주요 6개국이란 이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합친 말인데요. 이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 조치인 공동 행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20일부터 핵 불능화 조치를 시작하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신 미국이 42억 달러에 이르는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분을 단계적으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20일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합니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방식인데요. 이란 핵 역시 북한 핵과 마찬가지로 합의보다 향후 실천에 해결의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프랑스에 가보죠. 이 프랑스와 올란드 대통령 불륜 스캔들이 지금 연일 화제라고 합니다. 이 정치인의 사생활에 관대한 프랑스인데 이번에 정치권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어떻습니까? 네, 사건은 한 연예 주간지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줄리 가예라는 여배우를 비밀리에 만나러 가는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에서 함께 동거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도에 충격을 받은 동거녀가 입원까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야당에서 대통령이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동거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의 새 애인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이 법석을 떠는 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올랑드의 인기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은 채 개인 명의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성명을 내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재미있군요. 국민 세금으로 동거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한국에서도 그런데 인기가 많았던 유아 프로그램이죠. 이 텔레토비가 북한에 수출될지 모른다면서요.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외교부와 프로그램 제작사 측인 BBC 방송이 현재 북한 방송국 측과 텔레토비 등 다수 프로그램을 놓고 수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 중인 프로그램에는 텔레토비 외에도 인기 드라마 닥터 후, 미스터 빈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계약이 성사되면 북한 국영 TV 채널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영국 측은 이들 프로그램에 이념적 문제가 없고 해를 끼치지 않을 프로그램이라고 북한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텔레토비의 경우 대화가 없이 몸짓으로만 이루어져서 방영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런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부동산 소식입니다. 이 전세값이 새해도 끝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강북 지역도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KB국민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강북 14개 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1,026만 원입니다. 이쯤 되면 전세 대란을 막아보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정책들 모두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서 끊임없이 상승하는 전세값의 원인, 무엇인지 전문가 확인 들어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전세 대란이라고 참 말들이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취득세 인구 인하도 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도 이제 하고, 예, 행복주택 계획도 내놓고 여러 정책을 폈는데요. 예,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경향, 이 부분들은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하자면 집주인들이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유통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굉장히 구조적인 불안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들이 워낙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계약을 통해서 눌러앉는 어떤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로 나오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찾는 사람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병목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게 결국 전세 가격 고공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이유가 또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고요. 말하자면은 예. 전세가 이제 정말 전세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불안이라면은 일부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집을 사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불안 문제는 굉장히 좀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강북의 14개 지역을 조사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입니까? 한강 이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북쪽으로는 노원이나 도봉구, 서쪽으로는 은평구, 마포구, 동쪽으로는 광진구가 되겠고요. 남쪽으로는 용산구 이런 쪽이 있는데 시내에 있는 중구나 종로구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근데 조사 내용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이던데, 예,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우선 상승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공비행하고 있는 것은 전 지역이 같은 얘기고요. 예. 지금 그 강북 지역에서 3.3제곱미터당 말하자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선 게
지난해 말이 아니고요. 예. 2013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입니다. 예, 그때 그렇군요. 처음으로 넘겼고요. 그런데 2013년, 그러니까 작년 9월만 하더라도 강북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3.3제곱미터당 그 989만 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에는 1,026만 원을 이제 기록한 거고요. 뭐 한강 이남 지역 이런 데서는 지금 뭐 굉장히 더 비싼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3.3제곱미터당 1,86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강북이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좀 저렴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오르면서 이 서민들이 결국은 또 서울 외곽으로 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서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런 연쇄적인 어떤 그런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주택 보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가구 수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량들이 계속 모자라는 겁니까? 지금 주택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 주택 보급률이 100%를 이미 전국적으로 넘었고요. 뭐 수도권도 거의 100% 육박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 모자라는 것은 전세가 모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뭐 도로공사 효과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도로공사를 할 때는 그게 아무리 도로가 넓다 하더라도 이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죠? 예. 뭐 그런 측면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월세는 뭐 여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시장에서 지금 전세로만 몰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전세값이 사실상 뭐 파동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말하면은 정부도 지금 이 전세로만 몰리는 이 과다한 쏠림 현상을 매매 시장으로 이제 분산한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대책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내놓는 집주인들이 결국은 이 공급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 약간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지금 가구 수에 비해서 이 주택 수가 100%가 넘었다면 비어 있는 집도 많이 있겠군요. 지금 공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지방에 이런 데겠죠. 한옥 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쪽에서는 공가가 충분히 있다고 보죠.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뭐 수도권에서는 10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가가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 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일본 수준은 아니군요. 일본 동경에는 비어있는 집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는데 어떻습니까?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변화를 좀 기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거래는 좀 오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사실상 이게 거의 10년 만에 폐지되는 건데 시장에 다소 좀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측면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취득세 연구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제 완화들은 분명히 거래량은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은 이 가계부채가 좀 많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많이 이동했거든요. 예. 혁신도시라든지 세종시로 또 이동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크지 않고 또 그동안에 주택시장에서 왕성한 구매력을 자랑했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 30대들이 또 구매력이 되지 않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가격의 회복보다는 거래량 회복 정도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핵심적인 사항들을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사는 이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 하나는 이미 그 전세로 살면서 대출을 냈습니다. 예. 이미 전세 푸어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빌려서 집을 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구매력이나 자금 사정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거에는 주로 돈이 모자라서 보통 그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걸 이제 전세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굳이 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 말하자면은 전세로 사는 걸 일종의 안전자산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일종의 최고의 재테크로 생각하는 경향 이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올해는 아마 세입자들이 일부는 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네.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수도권의 경매 낙찰가율이 한 82% 정도가 되거든요. 예. 지금 아파트 가보시면은 어지간하면 지금 70% 육박하는 데도 많고 심지어 80% 90%까지 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다가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올려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부실기업한테 돈 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면은 떼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한 게 지금 세입자들의 현주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오른 전세금만큼 반전세로 이렇게 돌리든지요, 월세로 돌리든지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 어떤 그런 약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전세값이 올라도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힘은 약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세난에 의해서 떠밀려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들이 올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도 조금 세입자들이 전세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조금 매매 수요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다만 그게 과거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포함해서 재산세가 이렇게 현행처럼 유지되는 한 그 전세로 그 전세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아마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주택 종부세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이 넘어서면 이제 과세를 하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이 넘어서면 이제 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집을 한 두세 채 갖고 있는데 이게 종부세 부담이 많은데 막상 수익은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세 공급을 꺼리고 전부 다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세로 내놓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는 좀 경감 조치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세로 내놓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으로 보면 약간 애국자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군요. 왜냐면은 지금 월세는 전세보다 훨씬 더 고비용 구조인데 심지어 4배 이상 세입자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전세로 내놓는 집주인한테 뭐 재산세든 아니면 다른 어떠한 수단이든 메리트를 줘야만이 좀 전세 공급이 좀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난은 전세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월세화 속도를 좀 더 늦추기 위해서는 전세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촉진 기능 이것들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박웅갑 위원이었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가끔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금세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육교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전기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더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하이마트 무한만족팀 좋은 아이디어 없나? 그렇다면 하이마트 신년 축하 사은 대잔치. 풍성한 사은품과 최고 200만 원 캐시백,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를 위한 세상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드라마 시청률 빈익빈 부익부 짚어주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드라마 예. 시청률이 40%를 넘겼다는데. 예, 드디어 국민 드라마가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 40% 넘는 게 참 많았죠. 많았죠, 예, 과거에는. 뭐 용의 눈물부터 뭐 야인시대, 제가 알기로만 여인천하 그리고 임꺽정, 예, 몽실 언니, 예. 뭐 파도 다 40%를 모래시계, 뭐 첫사랑, 모래시계는 말할 것도 예. 없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40% 넘는 드라마가 1년에 한두 편 나올까 말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시청자층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이 채널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시청자들이 한 드라마에 이 온 국민이 일제히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현상은 옛날처럼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종편과 그리고 케이블 영화 그쵸. 채널 뭐 이런 채널들이 예. 많이 등장하면서 그래요. 요즘에는 뭐 저기 그 케이블 쪽에서 시청률 10%만 넘어도 국민적인 화제가 될 정도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오랜만에 40% 1월 5일 날 왕관의 식구들이 40.7%가 나오고 1월 12일 날 43.2%가 나오면서 아마 올 상반기 당분간은 왕관의 식구들이 어떤 드라마 쪽에 화제를 이제 모아갈 것 같습니다. 이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드라마는 그 주인공 성씨들의 왕씨입니까?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주말 드라마인데 예. 그 왕신의 집안에 그 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딸들이 뭐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왕신의 집안에 사돈 집안이 두 집안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집안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 드라마의 주요 뼈대고 온갖 이제 주로 결혼과 가정 생활이 이야기가 이제 주요 모티브가 됩니다. 예, 흔하지 않은 성씨인데 이 왕씨를 딴 것은 아마 고려시대 때 왕건 집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묘하네요. 왕간에 이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구수한 느낌이 드니까 왕간에라고 하면 그게 이제 주말 드라마의 그런 구수한 느낌을 줌으로써 시청자들한테 어떤 위안이라든가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작가가 문영남 씨죠? 예, 문영남 씨. 예. 김수연 작가 일에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오는 작가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가분이고 이 왕관의 식구들로 지난번 KBS 연기대상에서 작가상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그 작가상이 KBS에서만 4번째 수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명한 분이고 그 전에는 조강지처 클럽. 예. 막장 드라마 논란의 시조격 중에 한 편이라고 알려진 조강지처 클럽이라든가 수상한 삼형제, 소문난 칠공주 이런 작품들이 다 40%를 넘어서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국민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그런 드라마를 많이 만드신 분이죠. 예, 아무래도 예.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 발열에 있고 또 KBS의 질대적인 공헌을 한 예, 그런 그렇습니다. 작가고. 예. 근데 이 문영남 작가, 예. 이 방금 그 드라마 제목도 왕관의 식구들 이렇지만 예. 이 등장인물 이름 이 특이하게 짓는 예. 예, 그런 작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인물이 굉장히 특이해서 왕관의 식구들 같은 경우에 이 앙금, 벌써 이름에서부터 예. 앙금이 느껴지죠. 성격이 다, 예. 그 이름에 다 그리고 들어가 또 있군요. 뭐 왕수박, 왕호박, 왕광박, 왕대박, 그다음에 고민중, 벌써 고민한 듯한 느낌. 예. 허세달, 허영달, 그리고 고독한, 박살나 막 이렇게 이름이 그리고 최상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벌써 이름에서부터 상남자죠. 예. 최상남이 선본 여자 이름은 백지화라고 해서 선을 봐봤자 백지로 돌아간다는 게 벌써 이름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소문난 칠공주라는 작품에서는 나 덕칠, 나 설칠, 나 미칠, 나 종칠 그리고 구수한, 연하남, 황태자, 반찬순, 배신자, 공수표 뭐 이런 이름들 예. 그리고 조광지자 클럽에서는 한원수, 이기적, 한심한, 이화상, 복분자, 뭐 정남이, 구세주, 홍보회 이런 식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서 약간 드라마가 시트콤 같기도 하고 뭐 코믹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시트콤에서도 이런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죠. 시트콤보다 좀 더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런 이름은 예, 일반적으로 절대 장명을 예, 하지 않는 네. 그런 이름들인데 또 이런 이름들을 써서 리얼리티를 떨어뜨리는 그 효과는 예, 있지만 뭐 효과라고 하기보다 그런 예. 결과는 나오겠지만 또 한편 보면 그 시청자들에게 재미는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캐릭터를 잡는 방식이죠. 요즘에는 예능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캐릭터가 선명할 때 시청자가 그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몰입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스토리로 캐릭터를 잡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즘에 시청자들 바쁜데 언제 그 스토리를 깊이 있게 파악하면서 이 사람의 캐릭터는 뭘까 그걸 파악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예 이름에서부터 분명히 이 사람은 한심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름을 한심한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 이렇게 이름을 딱딱 정해서 시청자가 아주 편하게 그 캐릭터를 딱 인식을 하고 드라마를 이렇게 편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칫하면 이게 텔레비전을 문자 그대로 바보 상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드라마 풍미를 떨어뜨린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들이 자꾸 이름을 너무 우스꽝스럽고 단편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문영남 작가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영되고 있는 황금무지개라는 작품에서도 등장인물들 이름이 예. 김만원, 김천원, 김백원, 김십원, 예. 김일원, 천억조, 천수표 막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장난이냐 지금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오로라 공주에서도 그랬죠? 오로라 공주에서도 저 임성환 작가도 참 이름을 아주 특이하게 짓기로 유명한 작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너무 이름을 우스꽝스럽게 지으니까 한국 드라마의 품위가 떨어지면서 이게 결국 우리나라 드라마의 경쟁력 저하라든가 수준 저하 더 나아가서는 방송의 질 저하 시청자의 수준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논란이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칫하면 온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보는 그 가장 원초적인 동화책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움을 주고 뭐 오히려. 근데 이게 성인들이 보는 드라마인데 그렇게 동화책처럼 만들면 수준이 아무래도 너무 유치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 문영남 작가에게 따라 붙었던 이 막장 드라마 논란 이번에 없는 겁니까? 이 막장 드라마 논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장 드라마 논란을 처음으로 만든 작가 두 분이 임성환 작가하고 문영남 작가인 거죠. 문영남 작가가 과거에 조강지처 클럽에서 화끈하게 복수극을 선보이면서 원래 우리나라 주말 드라마는 이렇게 좀 훈훈한 이야기, 따뜻한 뭔가 좀 가족 간의 정 이런 걸 선보였었는데 임성환 작가가 일일 드라마에서 복수극을 선보이고 문성환 작가는 문영남 작가는 주말 드라마에서 복수극을 선보이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 드라마의 자극성이라든가 도끼 이런 것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한 작가가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왕관의 식구들의 경우에도 너무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극단적이어서 왕관의 식구들의 어머니의 성격이 어떻게 어머니가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식들을 편애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또 첫째 딸은 너무 막 건방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시청자를 강하게 자극하는 그게 그것 때문에 왕관의 식구들이 오로라 공주 이후에 또 하나의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아니냐, 그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드라마가 점차 자극적으로 바뀌어가고 또 사극은 물량 공수로 나가고 예. 그래서 과거보다 이 드라마가 풍성해지긴 풍성해졌는데. 네, 양적으로는. 예. 근데 질적으로 높아지지 못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을 저도 자주 봤거든요. 예. 근데 이번 이 왕관의 식구들. 네. 이게는 며느리 오디션 같은 황당한 설정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이제 시청자들한테 거의 뭐 엄청난 파란을 불러일으킨 예. 며느리를 한 집안에서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는데 오디션을 본다고 이게 현실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설정인데 오디션을 보니까 며느리 지원자 멀쩡한 양갓집 처녀들이 수십 명이 거기 지원을 해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어디 바닷가에 가서 극기훈련 같은 걸 하면서 거기서 시험을 보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이게 현실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너무 황당한 설정이 나오니까 오로지 시청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완전히 리얼리티를 내다버린 것이 아니냐. 그냥 황당하게 코미디 프로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황당한 설정을 전극 드라마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 바로 지난 주말에도 보면 어머니가 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왕관의 집안의 딸의 시어머니가 예. 그 딸한테 막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다가 아들한테는 막 울면서 약한 사람 행세를 하고 막 거의 사기를 치다시피 예. 그래서 현실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황당한 설정으로 시청자를 자극한다는 논란이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인터넷에서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며느리 오디션을 벌릴 수 있었던 이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신랑감이 바로 이제 이름이 최상남입니다. 예. 상남자. 그래서 상남자인데 집안에 돈이 조금 많다는 거. 이제 그걸 보고 여러 여자들이 달려든다. 그런 설정이었던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뭐 볼 것이 없었던. 근데 이제 또 극 중에서 이 상남자가 중졸로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너무 또 중졸이라고 타박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학력 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뭐 하여튼 여러 구설수가 많은 드라마였습니다. 아니, 어쨌든 중졸의 이 남자. 네. 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며느리 오디션을 그렇게 봐도 괜찮았을까요? 돈이 뭐 재벌은 아니고 예. 중견기업 정도. 예, 그렇군요. 참 자극적인 이 드라마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네.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욕하면서 보는 건데 시청자들이 이것을 계속 보는 이유는 너무나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연달아 등장하고 정말 황당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니까 그냥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거기에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자극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이제 공감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인물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과장되게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인물 하나하나가 우리 서민들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 가질 법한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들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예. 들어서 처월드에서 너무 그 드센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는 그 열심히 일하는 가장의 참 서름 이런 것은 또 그 사위들이 대변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시청자들한테 은근히 공감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보면 황당하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확실하군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예. 시청자가 아주 욕하면서 보다가 예. 어느 순간 통쾌하다 이런 속이 막 후련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드라마들이 결국 시청률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네. 속에 우리의 공감대가 있다. 그래 결국 이제 사필 규정으로 들어가고 예. 공감도 되고. 예, 그렇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오연경의 미스 코리아 대사가 또 화제라면서요. 예, 이게 굉장히 화제인데 오연경 씨가 이 드라마에서 너무나 뻔뻔하고
공주병에 심하게 걸린 명품병 환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툭하면 하는 얘기가 나 미스 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막 이런 식으로. 이 영화 타짜에서 네. 나 네. 뭐 이래 나온 여자야 뭐 하는 거와 그 대사를 똑같은 패러디한 것 같은. 예, 패러디한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예. 이 대사가 지금 빵 터졌습니다. 이 대사를 지금 패러디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나 미스 코리아 나간 여자야. 예. 이게 재밌군요. 문영남 작가가 대사를 평소에 배우들을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관찰 속에서 이러한 대사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한 관찰력이라든가 생생한 대사를 만들어내는 힘, 이게 또 문영남 작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그 드라마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막장 드라마라고 아무리 또 욕을 들어도 이 방송국에 있어서는 그 시청률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작가, 이 최고의 그렇죠. 작가고, 예, 그래서 원고료를 가장 많이 그 주는 작가인데 지금 김수현, 임성한, 문영남 예. 이 트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임성한 작가는 오로라 공주 얼마 전에 끝났고 김수현 작가 지금 주말 드라마 방영 중이죠. 예, 지금 예. 김수현 작가와 문영남 작가가 동시에 이제 주말 드라마에 출격했습니다. 지금은 문영남 작가가 이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 거죠.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작가료가 편당 1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현재 지금 알려져 있고. 예. 편당 1억 원요? 예, 종편에서. 예. 예, 그게 회당 1억 원 이 얘기 아니에요? 회당. 예. 그리고 문영남 작가라든가 임성환 작가는 편당 한 4,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근데 김수현 작가가 얼마 전에 종편에서 무자식 상팔자를 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시청률이 종편임에도 불구하고 10%를 넘겨서 야, 역시 김수현 작가의 힘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번에 3번 결혼한 여자가 시작할 때 상당히 기대가 모아졌는데 지금 시청률이 한 10%대 초반? 그 의외로 김수현 작가는 드라마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20%는 넘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 기대가 깨지면서 문영남 작가와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번 결혼한 여자는 지상파 주말 드라마죠. 그렇죠. 지상파죠. 예, 그러니까 20% 정도는 무조건 넘길 것으로 보았는데. 거의 한 30% 넘겨도 사실은 예. 대성공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10% 초반대인 예. 거죠. 그 방송국에서 또 고민이 될 건데 이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네. 빨리 끝내야 되나요? 예. 그 좀 전에 왕관의 식구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자극, 공감, 통쾌 말씀드렸는데 이 3번 결혼한 여자가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그 반대입니다. 자극 없고 공감 없고 통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3번 결혼한 여자인데 지금 2번째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 중반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 제목에서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개가 잔잔하니까 자극이 없고 너무 또 좀 허황된 부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감이 안 느껴지고 이렇다하게 누가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통쾌감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아마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 드라마는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우리 정치판에 다들 침묵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들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으면서 결사적으로 입을 닫는 문제, 바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문제입니다. 지금 두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 일의 해결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죠. 현우석 부총리,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현우석 부총리는 11월 경이죠. 2015년에 국민연금처럼 재정 재계산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에게는 어째 면피용 발언으로 들리는 게, 과연 저뿐이겠습니까?
공무원연금만 하더라도 적자를 메꾸기 위해 매년 2조 원의 국가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통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아온 공무원들에게 아무도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은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웁니다. 대신 뉴스 브리핑을 하는 이종훈 박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